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빈앵커입니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재명의 이 말이 결국 부메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도가 하나 있죠. 태국에서 체포돼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과 통화를 했고 이때 이재명이 고맙다고 했다. 이게 핵심인데요.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것밖에 없다는 이재명의 선긋기 발언이 2주도 안 돼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졌을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의원이 한 말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당시 조응천 의원의 워딩이었는데 김성태와 관련해선 주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상태에서 조응천 의원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되는 듯합니다. 일단 그래픽 자료 하나 보시겠는데요. 때는 2019년이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에 걸쳐 송금을 했는데 이 중 5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대납 용도였고 그 다음 300만 달러와 관련해선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경비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총 100억 원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김성태와 일면 일식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던 이재명이 또 한 번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이 무너지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진이 찍힌 때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한국 기업 간담회가 열렸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부수 아태업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리고 북측의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 등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성태와 이재명 간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화영이 바꿔줬다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성태가 이재명과 전화통화한 날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저 자리 그리고 이재명과의 통화가 매우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방북을 갈망했던 이재명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 자리엔 송명철이란 북측 주요 인사가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죠? 처음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했다가 뭔가 나올 것임을 예측한 듯 누가 술 먹다가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해외 가서 골프 친 사진이 언론에 의해 공개가 되고 이재명이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은 바 있는데 이번 일도 지난 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듯 보여지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대북 송금 얘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죠. 2019년쯤의 대북 관계 분위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2018년 19년쯤엔 이른바 문재인의 대북 평화쇼로 인해 남북 관계 분위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당시 집권 여당에서 차기 대선을 꿈꾸는 인사들도 뭔가 대북 관계에 있어 자기만의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표출하곤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특유의 친북 기조를 이어갈 적임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시죠. 2018년 9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평양에서 열리기로 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동행할 공식 수행원과 특별 수행원 명단을 발표합니다. 여기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이 됐는데 전국 지자체 대표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포함이 됐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당시 이재명 지사가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참석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빠진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문재인과 이재명과 문재인의 앙금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었죠.
당시 경기도 정치권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을 방북 인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는데,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중요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접견 지역이다. 정부는 물론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통일 관련 정책도 경기도와 함께 해야 할 것이 많다라며, 이 지사를 방북 인사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선 출마의 꿈이 있었던 이재명, 몸이 달았겠죠. 뭔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대북평화 기조를 이어갈 적임자가 바로 나 이재명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하는데 뚜렷한 실적은 없고 조급했을 겁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사건의 성격을 한번 규정해 봅시다. 어떻게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다음 대선을 위해서 방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북측에 돈을 줬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또 다른 북풍 공작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자,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에 상납을 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사진 찍고 공영 관람하고 또 그걸 국내로 가져와서 정치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선전선동해서 표를 얻겠다, 이런 심산 아니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자기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국내적인 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죠. 왜냐? 두 가지를 위반했기 때문인데, 북한 인사에 대한 현금 전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어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여적죄인데, 자,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전달한 대상은 북한 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이었습니다. 북한의 조선 아태위는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하위 기관이지요. 그리고 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수령 중 한 사람이 바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역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흥분하는데요. 자, 여적죄는요, 형법 제93조에 나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다른 형벌의 종류 없이 오로지 사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적이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 행위를 말하는데, 여적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북한과 관계를 맺고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건국 이래 아직 여적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데요. 다만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있죠. 바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인데, 어쨌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김성태가 줬다는 돈의 최종 종착지가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검찰도 목숨 걸고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천안함 순직 병사들을 생각하고 유족의 마음을 위한다면 반드시 대북 송금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걸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안 열릴 줄 알았던 김성태마저 이제 입을 슬슬 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만배만 속 시원하게 입을 열어준다면 이재명의 정치적 사망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뻔뻔하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죠. 자, 이런 뻔뻔함과 파렴참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단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